김남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지금 참 좋은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 좀 예. 해주시죠.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예, 기초자치정부 시군구가 전국 226개인데 예, 저희들이 151군데 시장군수구청장 맡고 있고요. 강력지방정부라는 시도는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4개를 우리 당 소속 예를 들면 박은순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용석 광주광역시장 이런 분들이 다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압도적으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 기초광역의회를 이뤄주셨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책임감이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이 지방정부를 좀 도와주고 또 지방정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당에서 수렴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부터 참 좋은 지방정부 있었는데요. 예, 민선 7기 쪽에서는 누가 맡는 게 제일 좋겠나 이렇게 당에서 임명을 해서 당대표께서 이제 저에게 그걸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기초의 남해 군정도 하고 강력지방정부인 경남도정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를 맡아서 지방정부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제가 역할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기초행정하기 이전에는 풀뿌리 지방자치인 마을이장과 농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정부와 중앙당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로서 가장 역할을 잘할 거라고 좀 신뢰를 해서 그런지 저를 맡겨주셔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예, 있습니다. 정말 뭐 제가 생각해도 저 혼자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장에서부터 장관까지 다 이름했으니 굉장히 그거 다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지방정위원회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우선 말씀해 주시죠.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 역사가 25년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방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발전 전략도 세우고 또 새로운 시책도 많이 이렇게 수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이제 역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중앙정부 중심으로 예산을 짜고 자원을 배분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어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시도, 시군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중앙정부 독자로 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지방정부의 해난을 듣고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예산들을 중앙기재부 예산을 짤 때 이렇게 반영해 주면서 17개 시도를 예, 저희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예산 정책 협의회라는 걸 작년에 다 했습니다. 예, 작년에 2번을 작년 연말에 한 번 하고요. 올 봄에 이미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17개 시도에서 우선 사업들을 좀 잘 점검하고 또 근데 154개 기초자치정부의 요구들을 저희들이 잘 받아 안아서 이번 기재 예산을 짤 때 우리 당 정책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역할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최근 부여 롯데 부여의 그 백제문화관광단지에 있는 부여 그 롯데 리조트에서 우리 당이 154분 모시고 그 시장군수구청장들 워크숍을 했거든요. 예산 운용이라든지 좋은 정책 서로 이렇게 또 비교 분석도 나누고 또 주요 강사들 불러서 4차 산업혁명 흐름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연수회도 하고 또 그 우리가 주관해서 지방자치 관련한 여러 가지 자치분권, 재정분권, 인사권 독립 이런 거 관련해서 세미나, 워크숍 이런 걸 많이 해서 지방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 뭐 추경도 네.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시군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을 또 예. 하게 되나요? 특히 포항의 지진 네.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우리 허대환 위원장, 오정기 위원장 그런 요구도 있고요. 또 예. 포항시에서도 요구도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포항 지진 후속 대책에 대한 예산, 또 강원도 산불 피해 대책에 관한 예산, 또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미세먼지라는 게 굉장히 지금 환경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 이런 해난들하고 또 군산 목포 또 경남의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울산 이런 조선업 위기 오면서 그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그
배산 이런 부분들 요구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어쨌든 저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예. 기초든 강력이든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또 지방이 잘 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해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에 요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고요. 시도지사를 대표해서 최문선 강원도지사 공동위원장, 시장군수 구청장을 대표해서 황명선 논산시장이 예. 위원장인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바뀌어서 이제 공동위원장 선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서대문구의 문석진 구청장이 이번에 새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시군구를 대표해서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공동위원장, 시도를 대표해서는 최문선 시장, 저는 이제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고 그 상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 정부를 많이 지원하는 국회의원들, 또 전직 국회의원들,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해서 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구가 좀 방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우리 당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예산을 잘 적재적소에 잘 써서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와 관련한 이번에 지금 일본이 또 수출 규제 조치를 네. 단행함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나 또 입장은 어떤 건지 그리고 여야의 지금 뭐 해법에 대해서 서로 갈리고 있는데 원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좀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선 뭐 자유무역이라는 이 국제무역 질서 때문에 가능하면 좀 좋은 제품을 싼 값에 서로 이렇게 비교에 의해서 그렇죠. 자유롭게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져서 서로 윈윈하는 게 저희 자유무역의 기본 정신인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이제 어제 끝났죠. 네, 어제 끝난 네. 참여연 선거를 겨냥해서 어쨌든 보수 우익을 좀 직결시켜서 그 참여연 선거에 총수 승리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아마 아베 정권이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한국 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서 내년 총선이라든지 또 자기의 뭐 아베에 좀 가까운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게 파다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주권 국가의 그건 내정 간섭일 뿐더러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베 어쨌든 일본이 65년 그 한일협정 맺은 이후에 무역에서 벌이된 무역협조가 한 708조 정도 되잖아요. 매년 예. 25조 정도 우리가 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 3위 수출국이고 일본 자체가 어쨌든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예.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 룰 자체를 스스로 깼다는 게 있을 수 없고 또 국내 정치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그렇게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뭐 잘 지원해서 한국이 이렇게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36년간 그 소위 조선에서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수탈해 가서 자기들이 제국주의가 됐고 또 저는 어쨌든 패전국이 돼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6.25 사변이라는 동족 상대하는 비극을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공급해서 일본이 일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어쨌든 일본이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사할린 동포 문제 이런 걸 해소하지 않고 있잖아요. 65년에 협정한 것은 그 소위 전쟁 그 불법에 의한 전쟁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상을 한 거거든요. 일정 정도 강제징용의 피해를 보상한 거고 그거는 이 국가 대 국가가 문제고 민간이 개인적으로 강제 동원이 돼서 신일본 제철인가 거기에 노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개인의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인데 사법부 당연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기들 그걸 알면서도 아베가 아마 국내 정치용 이런 것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그 백근을 차지하려는 그런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산업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길게 보면 한국이 소위 주요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또 수입을 다변화해서 그런 걸 새롭게 딱 전략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쓰지만은 저는 나중에 약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지역구인데 지금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계속 연기되면서 지역민들의 운송이 자자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김포도시철도가 네. 이제 지난 내년월에 7월 27일에 개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좀 공信있는 기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개통하라는 통보를 해주는 바람에 떨림 현상이라든지 또 뭐 폐암호라든지 철도가 한쪽으로 주로 운행이 되고 그런 바람에 한쪽이 좀 암호 현상이 오는 그런 것 때문에 떨림 현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전성이 문제 있다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뭐 아무리 급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TF를 만들어서 지금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안전성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또 작년에 한번 연결되고 있고 두 번째 연결되었기 때문에 김포 시민 일반도 섭섭해하지만 또 그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이 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좀 그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단 그 김현미 장관 여기 이 자리에 모셔서 특별 요청도 하고 또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이낙연 국무총리한테도 그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한 10년 정도 1조 한 5,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10년간 한 사업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철도 노선에 문제가 있는지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여튼 어쨌든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뭐 부족하더라도 이제 운행 과정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좀 더 빠르게 교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개통이 되겠죠?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나도 뭐 2달이냐 1달이냐 3달이냐 이런 질문들을 시민들께서 궁금하는 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뭐 안전진단이 정확하게 끝나지 않고서는 개통 시기를 적시할 수는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어쨌든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행정적인 절차는 최대한 빨리 줄여서 개통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정 3년인데 3년간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또 가장 어려웠던 이 고향 있는 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그냥 양극화 해소,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그 제법도 좀 개정안도 내고 또 상임위 활동에서 그런 부분을 뭐 기재부 장관이나 또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많이 좀 지적도 하고 또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큰 틀에서 법안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보면 김포가 워낙 빠르게 성장 발전하면서 해난들이 많잖아요. 교통, 교육 이런 해난들이 많아서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될 때 한 10가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 8가지, 9가지 정도는 거의 완성되거나 내년까지 완성될 거라서 좀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년 수건 사업이었던 고천고등학교 신설에 지금 한참 학교를 짓고 있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고 또 김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내폴리스, 풍무역세권 이런 중앙정부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중앙부처, 상계부처하고 또 경기도하고 이렇게 잘 설득해서 다 허가를 지정해서 하고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또 뭐 학교 이 급식시설, 체육시설 이런 확장도 또 많이 하고 김포 강화 그 고속도로도 접사를 들게 되고 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도 올해 910억 정도 어쨌든 김포의 크고 작은 해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책임지고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뭐 근본적으로 욕을 많이 먹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시민들께서 저희들 그런 진정성을 좀 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부터 이제 내년 총선이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 또 그걸 준비하셔야 될 텐데 또 예.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또 그 마지막으로 지역민들 총선 준비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이제 크고 작은 해난들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요. 네. 저는 또 국민을 대표하지만 김포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고향이 아닌 곳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다르게 이제 김포 해난, 크고 작은 해난을 확실하게 예. 챙기고 있고요. 또 그렇게 또 김포가 좀 해난이 큰 이제 발행은 그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9호선, 5호선 연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9호선 연장이 가장 우선이지만 9호선보다는 지금 5호선 확정이 좀 더 가능성이 높고 빠르기 때문에 예. 지하철 5호선 연장하는 문제, 해난 문제하고 또 아무래도 한 45만 되고 앞으로 뭐 80만 될 거니까 이 큰 병원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서 그리고 또 종합 병원 유치하는 이런 문제 또 어쨌든 교육 교통 여건을 좀 잘 갖추어서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석고 터주고 그 시장님은 불회의한데 시장님 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좀 크고 작은 해난들 해결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김포 시민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 당부하고 싶은 말 좀 한번 해주시죠. 민선 7기 김포시정이 시민 행복 김포 가치를 2배로 높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포 가치를 2배로 높인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의 그 생활 환경, 김포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 또 양질 의료 서비스, 교통, 교육 여건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포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SOC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든 국회의원이 심부름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시민들이 또 시정이나 또 의정이나 국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함께 참여할 때 저는 시정과 뭐 도정, 국정, 또 의정이 함께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이나 또 의원들한테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잘하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못하면 비판과 채찍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여튼 시민들과 함께 우리 김포시가 더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일본하고 독일이 다른 기록입니다. 이 독일은 나치 확정이 돼서 철저하게 이게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유럽의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릎을 꿇은 사람은 빌레브란트 총리 한 사람이지만 독일 전체 국민은 일어섰다라고 표현했습니다.